안녕하세요. 문지방 워리어의 아이샤입니다. 재미로 보는 48개 별자리 쪼개기 그 디테일 편 두 번째 이야기 물병 1, 2, 3부터 물병 물고기까지입니다. 양력 1월 23일에서 30일 천재의 주간이죠. 천재의 주간에 속하는 물병자리 1의 중심 이미지는요. 천재입니다. 두둥. 천재. 우와, 완전 부러워. 인생으로 보면 70대 초반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가 되면 자연과 시간과 인간을 좀 더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남에게 인정을 받거나 돈을 벌려고 안달하거나 성공하려고 노력하거나 가족의 짐을 혼자 짊어지는 생활은 이제 모두 옛날 일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간은 독서와 자유, 그리고 철학적, 사회적, 국제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는 데 투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지혜가 완성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정도의 나이가 되면 세계관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물병자리 1은요,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쓰라린 깨달음에 다다른 노인을 상징합니다. 그는 자신의 성격, 세상으로부터의 은거, 인간의 운명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또 한창 때에 대한 추억, 특히 비범한 과학적, 철학적, 육체적 성취를 이뤘을 때의 기억 등을 머릿속으로 곱씹게 됩니다. 물병자리 1은요, 이 모든 별자리 중에서 가장 지적이라고 단언할 순 없지만 어쨌든 배움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태도 또한 막 민첩하다 못해 신경질적이기도 합니다. 이들은요, 그 순수 혈통의 말처럼 혈기왕성하고요.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어서 손이 근질근질거리고 인내심과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인데요. 좀 굼떠서 의사표현이나 결정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람을 보면 참지를 못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 되게 빠르고 쉽게 적응해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요.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런 능력 덕분에 되게 조숙하다는 평을 듣기도 하는데, 부모님과 선생님은 좀 그가 피상적이며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내는 지구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지. 부모님이랑 선생님이 안 그래도 잘하는데 꼭 잘하는 사람한테는 주변 사람들이 바라는 게 많아. 피곤하겠어요. 이분들이 사실 실증을 좀 빨리 내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단 정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꽤 인내심을 발휘합니다. 모든 물병자리 1이신 분들이 다 그렇게 막 빨리 배우는 능력을 타고나진 않지만 대부분 지적 능력에 아주 높은 가치를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타고났든 아니든 간에 자신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교육을 되게 소중히 여기시는데요. 그게 꼭 학교에서의 교육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이야말로 최고의 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학을 많이 하세요. 오히려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교실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더 많고요. 특히 외국 여행을 하는 것은 항상 이들이 늘 꿈꾸는 일입니다. 이분들은 자신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자신의 사회적 욕망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강하지 않음을 깨닫는다면 경력에 있어서 한 단계 큰 진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좀 더 현명한 물병자리 1분들이라면 사회적 교류가 많지 않은 직업을 택할 때 자기 장점을 아주 잘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과학, 음악, 미술, 출판, 경제학, 이분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수없이 많습니다. 사실 이분들은요, 여러 사람과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은 그닥 좋지 못해요. 자신의 에너지와 재능을 그 주위 사람들한테 좀 지나치게 쏟아붓는 경향이 있거든요. 조직과 잘 맞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려는 욕심이 오히려 본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물병자리 1분들에게는요,
자주는 아니지만 좀 파괴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게 타인보다는 스스로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데요. 이분들은 정서적으로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산만하고 좀 강박적이고 자기도취적인 모습을 좀 보이기도 하고요. 화를 좀 쉽게 내는 편이기도 합니다. 외부에 대한 예민함이 그런 식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그럴 때면 좀 혼란스러운 속세를 피해 조용한 장소에 숨고 싶은 욕구가 격렬해집니다. 이분들은 스트레스를 좀 쉽게 받기도 하고요. 간헐적으로 신경쇠약 증세까지 보이기도 해요. 자신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 일상생활에서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 잘 대처하려면 무엇보다 좀 쉽게 흥분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하기도 합니다. 애정 문제에 있어서 물병자리 1, 2분들은요. 상대가 자신의 자유분방함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고정된 일과나 스케줄에 묶이는 것은 좀 질색팔색 하시고요. 그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던 친구나 연인은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은 구속에 강하게 저항을 하면서도 좀 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물병자리 1에 속하는 유명인들로는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오프라 윈프리,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루이스 캐롤, 폴 뉴먼, 미하일 바리시니코프, 나스타샤 킨스키, 존 벨루시, 워렌 제본, 샤론 테이트, 마리아 톨치프, 버지니아 울프, 서머셋 몬, 에타 제임스, 바네사 레드그레이브, 진 해크먼, 바바라 테크먼, 안정환 씨가 있습니다. 양력 1월 31일에서 2월 7일, 젊음과 편안함의 주간입니다. 젊음과 편안함의 주간에 속하는 물병자리 2에 속하시는 분들의 중심 이미지는요. 바로 젊음과 편안함입니다. 인간의 생으로 보면 70대 중반에 가깝다는 점에서 참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기에 노인의 삶에는 아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손자를 얻게 되면서 노인의 원숙함과 지혜는 경이로 가득 찬 아이의 세계와 맞물리게 됩니다. 게다가 이 나이의 노인은 젊은이처럼 아주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제2의 어린 시절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입니다. 휴식을 취하고 느긋하게 생각하며 시간 여유도 아주 많으니 이제 즐겨볼 만할 것 같죠? 그러므로 물병자리 2를 구성하는 날들은요. 이제 남은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낼 만한 방법을 찾아가는 노인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괴팍함과 완고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래의 친구를 새로 사귀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보편적인 생각을 가지려 하고요. 편안함과 행복을 극대화하는 등의 행동이 모두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아둥바둥하지 말 것. 이것이 물병자리 2의 모토입니다. 이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가 어떤 형태의 트러블도 원치 않고 또 그걸 피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복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요. 멀리 볼 때의 행복뿐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행복도 중요시 여깁니다. 가능하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들한테도 또 막 요구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기도 해요. 애초에 이 사람들은 남을 지배하거나 간섭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거장이 될 만한 자질이 아주 다분하신 분들이에요. 사무실이든 연구실이든 빌딩에서든 부엌에서든 금방 모든 것을 숙달하는데요. 장인의 자질은 아주 선천적으로 별다른 노력 없이도 쉽게 이루어내는 거죠. 타고난 거죠. 여기에 더해서 몇 년 동안 좀 열심히 노력만 한다면
이분들의 기술은 완벽의 경지에 오를 것입니다. 사실 많은 물병자리 2 분들에게는요, 테크닉은 목표가 아닙니다. 단지 고도의 창의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일 뿐인 거죠. 아주 멋진 분들이세요, 이분들. 모든 종류의 젊음, 즉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인 젊음은 물병자리 2의 특징입니다. 자기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이분들은 채 20살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능력을 모두 개발할 수 있고요. 또 나이를 먹으면서 발전하는 게 아니라 젊은 시절의 능력을 평생 써먹으면서 살아요. 게다가 어린이와 어린 시절은 또 이분들이 평생 동안 몰두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건 이분들이 부모가 되지 않았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아이만의 독특한 자질, 즉 자연스럽고 충동적이며 아주 직관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건 나도. 저는 이 기간은 아니긴 한데 요건 나도. 이건 좋은 거니까. 좋은 건 다 하고 싶죠, 뭐 모든 사람들이. 이분들은 때로 정신적으로 철이 없고요. 피상적이라는 얘기도 자주 듣기도 합니다. 철이 없는 것도 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피상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들에게 호감을 느끼면서 또 칭찬을 하죠. 이분들한테도 단점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지만 장점인 이러한 인기는요, 또 파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칭찬받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 칭찬받고 존경받는 데 좀 집착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시간을 남을 즐겁게 하는 데 바치게 되잖아요. 친구나 나의 팬을 잃을까봐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제 또 피곤해지는 거죠, 스스로. 이분들은 좀 더 현실적인 자기의식을 가지려 노력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잘 파악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작은 악마성을 제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밝은 면과 어두운 면 사이의 균형을 찾게 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이 악마가 숨어있을 땐 꼭 맞서 싸워서 죽일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요, 그 존재를 좀 잘 파악하고 내 친구로 만드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생명력의 원천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나의 속에 있는 악마성을 깨닫고 항복함으로써 진정한 힘을 얻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물병자리 2 이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속에는요, 선과 악이 공존하죠. 악마성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있어. 이분들이 남들보다 조금 더 티가 난다는 것뿐. 다 있어요. 물병자리 2 이분들은 진지하고 심각한 관계를 싫어합니다. 가벼운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죠. 그렇다고 이분들이 가정을 꾸리거나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변함없는 우정을 키우는 걸 꺼려한다는 의미는 절대 네버 에버 아닙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하는 것은 단지 자율성을 보장받고 싶어서일 뿐입니다. 자신의 성격을 다른 사람들의 성격에 동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이분들은. 이분들의 나름대로의 이상형은요, 실제로 그 이상형과 정반대의 사람에게 매혹됩니다. 이상형을 갖고는 있는데 이상형에 끌리는 게 아니라 내 이상형의 정반대의 사람에게 끌리는 거죠. 좀 모순되기도 한데요. 깊이 있고 심오하고 불편해 보이는 사람에게 자석처럼 끌려요. 깊이 있고 심오한 거 싫어하시거든요. 가볍고 즐거운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삐리링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이런 성향은요, 이분들이 자신 안에 숨겨둔 어두운 면을 사랑의 대상에 투사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복잡한 성격은 이분들에게 유혹적이기는 한데 또 한편으로는 당혹스럽게 다가오기도 하죠. 이런 관계 때문에 좀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분들을 지켜보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본 이 낙천적이고 막 자유분방하고 이런 모습이 이 사람한테 있었나?
싶어지기도 하죠. 물병자리 2에 해당하는 유명인들은요. 놀란 라이언, 클라크 케이블, 프란츠 슈베르트, 밥 말리, 찰스 디킨스, 제임스 조이스, 필 콜린스, 베이브 루스, 나탈리 콜, 로널드 레이건, 윤도현 씨가 있습니다. 양력 2월 8일에서 2월 15일 관대암의 주간입니다. 관대암의 주간에 속하는 물병자리 3의 중심 이미지는 관대암입니다. 이 시기는 좀 더 관대한 시각을 갖게 되는 노년의 나이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 많은 편견, 선입견, 함부로 재단하는 태도가 줄어들고요. 결국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물론 인생의 말년에 성급함과 부정적인 생각들이 고개를 좀 쳐들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과 자신이 했던 선택들, 친구,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세상 자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종교적인 분들은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과 더욱 깊어진 책임감으로 인해 자비롭게 행동을 하기도 해요. 영적인 힘, 단순한 즐거움, 유머, 생각이나 말로 표현되는 지혜 등이 이 시기의 특징인데요. 이들은 노인이지만 육체적인 영역에서 겨룰 때조차도 젊은이들이 감탄할 만한 위엄과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관대함이라는 주제는 물병자리 3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물병자리 3분들은 상당히 완고해서 비범한 생각이나 특이한 사람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참을성이 생기는 거죠. 어떤 물병자리 3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주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기도 해요. 그래서 좀 더 강하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조작에 놀아나기도 하고요. 또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는요. 세상에 대해 열린 태도를 유지를 하기는 하는데 본인에게 해가 되는 것은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힘을 키워야 됩니다. 자신이 가진 선입견을 고쳐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물병자리 3분들은 좀 패배한 인간들의 옹호자가 돼요. 모든 형태의 옹졸함과 불공정함을 경멸하는 거죠. 이분들은. 또 으스대거나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막 본능적으로 완벽하게 완전 싫어하는 거죠. 그 속에서 거부감이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죠. 이분들은 상황 대처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무언가 새로운 거, 좀 내가 처음 보는 거, 생각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눈앞에서 딱 나타나도 당황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당황했을 수도 있어. 근데 티가 안 나. 그리고 속으로 당황했어도 막 우와! 막 이렇게 당황하지 않아요. 그냥 요 정도? 스스로를 너무나 자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릴 때부터 좀 일찍부터 궁지에서 탈출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깨우치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또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분들은 신화 속의 두 인물을 하나로 합쳐놓은 듯 하기도 해요. 미로를 만든 아테네의 다이달로스, 그리고 테세우스에게 미로를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쳐준 아리아드네가 내면에 혼재되어 있는 거죠. 너무 멋진 거 아니야 이거? 근본적으로 물병자리 3분들의 최대의 적은요, 바로 자신입니다. 보통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좀 쉽게 흔들리기도 해요. 혹평이나 좋지 않은 시선을 받거나 하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하루 종일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도 해요. 특히 개인적인 공격에는 많이 취약합니다. 본인들의 특이한 생각을 비판하는 건 얼마든지 참고 또 잘 방어해내는데요.
감정적인 문제를 건드리는 사람을 만나면 이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지. 그 안에서 인신적인 공격을 잘 받아 넘기고 고의로 하는 비판이든 아니든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어야 정신적인 안정도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이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도 그래요. 뭐 누가 공격해봐. 거기서 멍 해가지고 와다다다다다 따져야 되는데 따지지도 못하고 나중에 생각나. 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도 좀 그렇습니다. 물병자리 3 이분들은요, 주위 사람들에게 굉장히 다정합니다. 이분들은 좀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 헤맵니다. 통상 30이 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기 짝을 만나기가 좀 어렵기도 하다고 합니다. 아닌 분들도 물론 있어요. 여기에 속하는데 나 30 전에 만났는데 막 이러면서 저한테 따지면 안 돼. 긁지 마. 나한테 따지지 마. 그런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있고.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실 이분들은요, 다양한 종류의 파트너, 동료, 배우자, 친구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쉽게 만족을 좀 못해요. 실증도 좀 빨라. 관심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욕구가 또 강해요. 잘못하면 이곳저곳 찾아 헤매는 나비가 되는 거죠. 어장관리하냐? 이 소리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장관리가 아니야. 이분들은 또 그냥 사랑을 갈구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안 그래요. 초연함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 모두가 꼭 배워야 할 교훈이죠. 하지만 물병자리 3 이분들이 배워야 할 교훈은 따로 있습니다. 일관성과 열중, 그리고 지조, 헌신 같은 것, 바로 이런 덕목입니다. 물병자리 3에 해당하는 유명인들로는요, 제임스 딘, 미아 페로, 에이브라함 링컨, 갈릴레오 갈릴레이, 찰스 다윈, 토마스 에디슨, 베르톨트 프레히트, 로버타 플렉, 잭 레몬, 그렉 노먼, 피터 가브리엘, 칼 번스타인, 조지 시걸, 이병철 씨가 있습니다. 2월 16일에서 2월 22일 예민함의 주간입니다. 예민함의 주간에 속하는 물병, 물고기 분들은요, 인간으로 치면 77세의 나이가 비유되기도 하고요. 또한 계절적으로는 춥고 매서운 날씨가 한창인 늦은 겨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이미 낮은 길어지고 있으니 곧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올 것입니다. 사람이 77세의 나이가 되면 이제 삶의 끝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자신의 인생과 화해를 해야 하며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와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남아있는 갑옷이 있다면 전부 벗어버리고 진실한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죠.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을 수는 없겠지만 삶을 마무리하는 것과 관련된 탐구는 아주 철학적이며 궁극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물병, 물고기를 구성하는 날들은 뚜렷한 감성을 드러냅니다. 활동적이고 창의적이고 다재다능한 물병자리의 성격과 또 눈물이 많고 감성적이고 꿈 많은 물고기 자리의 성격이 하나로 합쳐지죠. 이분들은 자신의 커리어를 최우선시하는 성공 지향적인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싸움꾼인 거죠. 이건 잠재된 불안감과 자신을 증명해내려는 욕구에 기한한 것입니다. 살짝 12조이기도 합니다. 타인에 대해 좀 공격적이고 공격을 받았을 때는 곧바로 파이터가 되는 거죠. 물병 물고기 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자기 내면의 성정을 재발견하고 쌓아놓은 장벽을 부수는 것입니다. 거칠고 공격적인 외면 뒤에는 아주 예민한 감수성이 숨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상처받기 쉬운 아이였던 이들은요, 남들이 자신을 비판하거나 학대할수록 마음속에 아주 높은 벽을 쌓아놓습니다. 어른이 된 후에도 그 벽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들을 실제 내면과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비추게 만드는 거죠. 물병자리는 아주 가장 보편적인 성격의 별자리이고, 물고기자리는 좀 가장 개인적인 별자리입니다. 이런 물병 물고기 자리는요, 두 가지 중에 극단 중 하나로 치닫게 돼요. 아주 파격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던가, 아니면 아주 내면적이고 심오한 영역에 몰두하던가. 이처럼 본질적으로 판이한 태도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건 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그저 이 두 개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 양극단 사이의 화해를 시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라 그럴까, 그 중도를 찾으려는 노력도 많이 필요하겠죠. 여기에서 중도란 사람들과의 교류를 얘기하는 거죠. 형이상학과 형이하학의 양극단을 오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분들이 사람들과의 교제를 좀 소홀히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족은요, 아주 가까운 존재예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비난과 꾸짖음에 상처를 받았음에도 이들은 부모와 감정적으로 아주 강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어머니에게, 또 여자분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받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스스로가 독립적인 존재로 서고 싶다면 그 첫 번째로 이런 애착에서 해방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사춘기는 반항적이고 파란만장하죠. 그런데 이분들에게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좀 어른이 되어서도, 심지어는 부모나 윗사람이 다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반항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요, 이분들에게 아주 좋아요. 정말 좋아요. 진짜 좋아요. 혼자 있고 싶은 욕구와 일상적인 만남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힘이 좀 들겠지만, 누군가를 보살펴주고 싶다는 강한 욕구는 생활 속에서 어떻게든 해소가 되어야 하거든요. 만약 내가 가족을 만드는 시기가 좀 늦어지게 된다면 반려동물이나 아니면 일의 프로젝트라도 대신해야 합니다. 쏟아야 되는 거죠, 나를. 이분들에게 있어서 사랑과 열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보살핌과 배려, 동정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병 물고기 자리의 유명인들로는요, 프레데릭 쇼팽, 마이클 조던, 오노 요코, 에이미 탄, 시드니 포티어, 찰스 바클리, 존 트라볼타, 이바나 트럼프, 맷 딜런, 밀로스 포먼, 시빌 셰퍼드, 존 맥켄너, 아이니스 닌, 샘 페킨파, 하리수, 서태지 씨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재미로 보는 48개의 별자리 쪼개기 디테일 그 두 번째, 물병 1, 2, 3 그리고 물병 물고기 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밌고 즐겁고 편안하게 들어주셨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저는 문지방 워리어의 아이샤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언제나 진심 매번 엄청나게 많이 감사합니다.